김태훈, 홍만대, 주성철, 영화는 수다다 시즌2. 본격적인 블록버스터 시즌을 맞이해서 한편의 헐리우드 영화가 도착했습니다. 매년 여름 시장이 되면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는 마이클 베이의 블록버스터. I hereby discharge you from duty. 시카고에서 벌어진 오토봇과 디셉티콘의 전투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도시가 처참하게 파괴되자 미 합중국 정부는 트랜스포머에 대해 일제 체포령을 내립니다. 시카고 사태 5년 후 시골의 엔지니어인 케이드 예거는 우연히 폐기 직전에 고물차로 변해있던 옵티머스 프라임을 깨우게 되는데요. 그의 생존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Where is Optimus Prime? 옵티머스 프라임을 노리고 있던 세력 역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After all we have done, humans are hunting us. 전 세계를 새로운 위협에 몰아넣을 거대한 음모가 시작되고 사상 최대의 적에 맞서 옵티머스 프라임과 오토봇 군단은 목숨을 건 대결을 벌입니다. I'm not leaving my dad. Shouldn't have come after my family.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입니다. 기존의 트랜스포머의 시리즈가 시작이 됐을 때 그 전 세계 소년 혹은 이 남자로 대표되는 그 관객들이 굉장히 열광했죠. 그 화려한 볼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영화인데 이번 영화의 볼거리 대단하죠? 그전 같은 경우는 이제 CG를 숨기기 위해서 밤씬을 좀 많이 선택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는 거의 낮에 자 우리 훤한 대낮에 CG를 과감하게 보여줄 테니 즐겨라 라는 식으로 좀 보여주는 것도 있었고요. 사실 지난 3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꼈던 이유가 Is there a problem? Whoa, little Mexican standoff we got here. 아군과 적군의 구분이 힘들어요. 얘가 쟤를 왜 때리고 쟤는 아까 죽은 것 같은데 또 나오고 그리고 굉장히 피곤했거든요. 뭔가 대단한 걸 보는 것 같은데 참 기억은 잘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그 4편에서는 굉장히 그 캐릭터적으로는 이 구분을 잘 시켜놓은 것 같아요. What is that? 악당을 락다운이라고 하는 한 명을 두고 Who sent you here? 그리고 다른 캐릭터들을 굉장히 비주얼적으로 구분이 되게 등장시킨 것은 뭐 전편의 그런 피로감을 해소하려는 좋은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3D로 봤는데 164분이죠. 영화의 시작부터 너무 많은 그 CG들이 이제 사용되기 시작하니까 관람 시간 동안 3D 안경이 무거워가지고 결국 이 영화 언제 끝나나 하는 그 굉장히 어떤 지루함과 피로함을 좀 느꼈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제 편으로 얘기하면 너무 진한 그 격정의 관계를 처음부터 시작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정도로 체력이 고갈되는 그런 영화인 걸 분명한 것 같습니다. Don't look back. It's nothing major. That means it's totally major! Bumblebee! 자, 이 영화 속에서 이제 가장 크게 바뀐 것이 앞서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이제 등장 인물들입니다. 그 굉장히 딸을 아끼는 아버지 그리고 이 딸이 사랑하는 남자와 이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 딸의 남자친구. 어디서 본 듯합니다. Middle of the night, I thought I heard noises in my house. Is that you? What? Come on, no way. Don't lie to me, kid. 사실 자신이 예전에 만든 아마겟돈을 그대로 가져왔고 그렇죠. 딸 바보인 브루스 윌리스와 리브 타일러 그리고 그 딸과 결혼을 약속한 벤 애플렉의 구도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맞아요. 뭐 안전한 선택일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식상하고 안이한 선택이거든요. 감독들은 가끔 자기 영화를 자기가 베낍니까? 모를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영화를 오래간만에 5년에 한 번 찍으면 기억이 생생하죠. 근데 이제 연달아서 뭐 2년에 한 번씩 찍으면 내가 도대체 뭘 찍었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찍다 보면 누가 얘기해 줄 때 아, 그런 게 있었나? 바로 그런 어떤 그 기존의 어떤 마이클 베이 영화 속에서 봤던 것 같은 관계였기 때문에 사실 어떤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데는 완전히 실패한 것 같아요. I got him. Go. B! Is B in there? That's my car. 사실 범블비와 샤이어 라우프가 연기했던 그 캐릭터의 어떤 교감이 영화의 어떤 그 정서를 대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런데 그 4편에서 이제 등장한 범블비는 마치 지난 시리즈에서 샤이어 라보프와의 우정을 잊었다는 듯이 차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등록증이 바뀌면 다른 사람으로 이제 차량 등록이 바뀌었습니까? 바뀐 거죠. 중고차 매매 시장에서 이제 차량 등록이 바뀐 거로.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차다 보니까 방황을 하는 거고 아직 매매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혼자서 외로이 뭔가를 좀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아직 끼어들어가기는 조금 힘든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It's human extinction. 사실 중국 로케이션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중국 본토에서 제대로 보여지는 장면은 공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성문 하나 파괴되는 장면이 거의 전부였고 협찬도 되게 많이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마이클 베이 감독이 나중에 편집할 때 상당히 좀 곤혹스러웠다고. 왜냐하면 중국 자본이 어느 정도 들어와서 만들었는데 이 부분이 많이 잘려나갔다 편집해서 그러면 이거는 소송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다시 재편집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 저의 별점은 2개입니다. 마이클 베이가 박수 칠 때 떠났으면 좋겠어요. 164도인데 2개. 소문난 장치엔 먹을 것이 없다. 리얼리. 마이클 베이 감독 다음 편은 안 볼래. 보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보실 거잖아요.